30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려준 제가 받은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이혼 통지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헌신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30년간 똑같이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창수 씨 아침 식사 준비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밑반찬 챙기고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거실에서 조용히 부르면 창수 씨는 언제나 하고 대답만 하시고는 화장실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는 신문을 펼쳐보시며 묵묵히 식사를 하시죠. 오늘 준영이가 저녁에 온다는 이야기와 불고기를 해놔야겠다는 짧은 주고받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좋았습니다. 우리만의 조용한 아침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어서요. 올해로 결혼 30년째 정말 빨리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렇게 오래 함께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새 우리 부부도 6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신혼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이라며 온갖 집안일을 다 가르쳐 주시던 일, 준영이와 수연이를 낳아 기르느라 밤잠을 설쳤던 일, 창수 씨 사업이 어려웠을 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보탰던 일까지. 찬장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써온 이 가계부엔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설픈 글씨로 1994년 3월 신혼집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산 양파 2,000원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게 정말 많구나. 그때 현관에서 우편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통지서겠거니 하며 가계부를 덮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 가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혼 합의서. 큼직한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장난인가? 하지만 정식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신청인 김창수, 피신청인 박정숙,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이혼 합의서를 발송드립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혼이라고?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적힌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는 성격 차이 및 별거 희망. 성격 차이, 별거 희망?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한테 갑자기 웬 성격 차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창수 씨가 언제 별거를 원한다고 했나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바로 그때 창수 씨가 회사에 가시려고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메고 구두를 신으면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창수 씨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거 왔구나. 그거라고요? 이혼 합의서를 그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창수 씨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정하는 것처럼 평온한 어조로 말이죠. 창수가 그냥 받아들여. 이제 우리 각자 살자. 각자 살자고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라고 이미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정했다고? 언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창수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그냥 이제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겹다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겹다는 말씀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무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지겹다는 이유로 끝낼 수 있냐고 했더니 우리 이제 늙었잖냐며 남은 인생이나마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그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며 살았다 뜻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냐고, 준영이와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직접 말할 거라고, 오늘 저녁에 준영이 온다고 하셨어요. 아, 준영이가 저녁에 온다고 했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만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만 바보여구나 모르고. 상수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3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변호사가 연락할 거니까 그때 자세한 이야기 들으라고 하시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합의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정말 현실이라고? 30년간 매일 아침 깨워드리고 식사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집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대가가 이혼 통지서라니요. 그때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오빠랑 같이 집에 간다며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뭔 일이냐고 물었어요. 중요한 얘기라고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 가족이 해체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아이들한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저녁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채워놨던 이 공간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정말 끝인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부엌으로 가서 아직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창수 씨의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치워야 할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릇이 되어버렸네요.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그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지? 준영이와 수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했다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제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제 삶도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아야 하는 건가요? 뭔가 이상했어요. 창수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 너무나 준비된 듯한 이혼 절차,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이혼 통지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창수 씨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오후 3시쯤 창수 씨가 집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는 침실로 향하시더라고요. 뭔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집을 나가실 생각인가 봅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창수 씨 휴대폰이 놓여 있다는 걸 발견해서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혹시 그 안에 이혼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나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니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보였어요. 미영. 미영이라고요? 하트까지 붙어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죠? 회사 동료인가요? 그런데 왜 하트가? 손가락이 저절로 그 대화창을 눌렀어요. 미영이 오늘 정말 드디어 얘기했냐고 물었고 창수 씨는 이혼 통지서 받았을 거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미영이 와 진짜 시원하겠다며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다고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위로 스크롤해서 이전 대화를 봤어요. 창수 씨가 미영이에게 이제 정말 결정했다고 변호사한테 이미 얘기했다고 다음 주에 통지서 보낼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러자 미영이 오빠 최고라며 그동안 힘드셨을 거라고 했고 창수 씨는 30년이나 참았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답했어요. 30년이나 참았다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을 참았다는 말씀인가요? 더 위로 올라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미영이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창수 씨는 집사람이 의심할까봐 조심하자고 했더라고요.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창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까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창수 씨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소 6개월 전부터의 대화였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때 침실에서 창수 씨가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창수 씨는 가방을 메시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달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휴대폰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영이라는 여자가 누구지?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부터 만났을까?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녁 6시 준영이와 수연이가 함께 왔어요. 창수 씨를 기다리는 두 아이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고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도 사실까지 말했을 때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하지만 준영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휴대폰을 몰래 보신 거예요?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뭐라고? 내 아들이 지금 아빠 편을 드는 거야? 준영이는 계속해서 양쪽 다 책임이 있을 거라며 엄마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뭐가 부족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만이 제 편에서 저는 엄마 편이에요. 라고 말해줬지만 준영이는 재산 분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엄마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첫 번째 걱정이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창수 씨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말이요. 경제적으로 제가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창수야, 너는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가족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창수 씨의 책상 위에는 아직 어제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그이의 면도기가 아무렇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일상이었는데 거실을 둘러보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용이 첫돌 사진, 수연이 초등학교 입학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등 저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창수 씨는 항상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언제부터 가짜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와의 시간이 지겨워졌을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혼자 누워있으니 더욱 외로워서요. 30년간 옆자리에 누워 잠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준영이 말대로 제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었어요. 3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제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평생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제가 오전 10시까지 잠을 잤다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끓여 마시는데 어제까지 2잔씩 끓이던 습관 때문에 자꾸 실수해서요. 혼자라는 현실이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실감났습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구나. 오후에는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창수 씨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장을 보러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런 일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창수 씨 옷들을 따로 정리해 두려고요. 언젠가는 가져가실 테니까 말이에요. 창수 씨 양복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열어보니 제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 대학교 졸업장,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제 손에는 먼지가 쌓인 회계사 자격증이 들려있었어요. 25살에 따낸 자격증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속 제 모습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정장을 입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는 이런 미래가 올 줄 꿈에도 몰랐겠지. 회계사였던 제가 왜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하셨고 창수 씨도 아내가 밖에서 일할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증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대학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회계 관련 일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 옆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쓴 공부 노트들도 있었어요. 세무법, 회계원리, 재무관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살면서 점점 제 정체성을 잃어갔던 거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창수 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경제적으로 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회계사 자격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창수 씨의 재정 상황도 정확히 파악해야겠고요. 잠깐, 30년간 가계부를 쓴 건 나야.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제가 30년간 꼼꼼히 써온 가계부에는 우리 집 모든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수 씨가 언제부터 수상한 지출을 했는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가계부를 가져와 다시 펼쳐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기록이 아니라 우리 집 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어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수 씨 용돈이 점점 늘어난 것, 제가 모르는 카드 사용 내역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회계사였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패턴들을 분석하면 창수 씨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여자에게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창수야, 넌 내가 30년간 집에만 있어서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계사야. 그리고 너의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옛날 제 능력을 되찾는다면 이 싸움에서 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질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써온 가계부가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처음으로 창수 씨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정정당당하게 제가 가진 실력으로 해낼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계사 자격증을 발견한 다음 날 수연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어요. 어제 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연이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수연이는 어제 오빠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정신을 차렸다고 말해줬어요. 제 대답에 수연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어제처럼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회계사 자격증과 가계부를 보고 수연이가 깜짝 놀라서요. 제가 결혼 전에 회계사였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창수 씨가 반대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수연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62살이라는 나이와 30년이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제 걱정에도 불구하고 수연이는 제 능력을 믿어준다고 했어요. 특히 제 가계부를 보고는 30년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한 것이 완전히 회계장부 수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눈치가 빨라. 저는 최근 몇 년간 창수 씨의 수상한 지출 패턴을 수연이에게 보여줬어요. 모르는 식당 결제,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온라인 쇼핑 내역들까지. 수연이는 꽃가게 결제가 한 달에 3번씩 있는데 집에 꽃이 온 적이 없다는 점, 조리샵 결제는 있는데 제가 받은 선물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정말 오래전이어서 결혼 10주년 때 반지 하나 사준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수연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창수 씨가 자주 간 식당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검색한 결과 모든 식당이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이고 대부분 커플들이 가는 분위기 있는 곳들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평소 창수 씨는 소박한 식당을 좋아했는데 최근 2년간은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더라고요. 호텔 결제 내역들도 평일 낮 시간에 호텔 라운지나 커피숍에서 결제한 게 너무 많았어요. 수연이의 분석력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다니요. 수연이는 이제 창수 씨의 숨겨진 계좌나 자산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외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비밀 계좌를 만든다는 수연이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야 들키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수연이와 함께 창수 씨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제가 청소할 때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수연이는 책상을 맡고 저는 서랍장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옷서랍, 잡동사니 서랍, 별다른 게 없었는데 맨 밑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책장 뒤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 금고가 있어요. 금고라고? 우리 집에 금고가 있었나?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 보는 금고였어요. 창수 씨가 언제 이런 걸 들여놨을까요? 제가 찾은 열쇠로 금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 여러 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미영이와 찍은 사진들까지. 수연이가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자에만 8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보니 총 2억 원이 넘는 돈이 숨겨져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집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창수 씨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제게는 생활비도 적게 줬었거든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오피스텔이 창수 씨 명의로 되어 있었군요. 수연이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계약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이면 미영이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네. 수연이도 이곳이 완전히 둘이 만나는 장소인 것 같다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창수 씨는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를 속이면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30년을 속이고 살았다니요. 수연이도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수연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딸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그날 밤 수연이와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가계부의 수상한 지출 내역, 숨겨진 통장들, 비밀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미영이와의 사진들까지. 이제 무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동료가 생겼습니다. 제 딸 수연이 말이에요. 창수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수연이와 함께 증거를 정리한 다음 날 저는 30년간의 가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해서요. 이번에는 회계사의 눈으로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거실 테이블에 가계부 30권을 쭉 펼쳐놨어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돈의 흐름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차수 씨의 변화가? 최근 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지적한 꽃가게, 주얼리샵,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생각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2019년, 정확히 5년 전부터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갑자기 창수 씨의 용돈 사용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회사 근처 식당이나 동네 술집에서 소액 결제만 했는데 3월부터는 강남 쪽 고급 장소에서 큰 금액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5년이라고 미영이와 5년간 만났다는 뜻인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2019년 6월부터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점점 늘어나서 최근에는 월 200만 원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제가 모르는 보험료 지출이 시작됐어요. 생명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미영이를 수익자로 해둔 건 아니겠지? 가계부를 보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창수 씨는 계획적으로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미영이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거의 사실상의 부인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연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6개월 만에 와서 회사에서 가까워서 잠깐 들렀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가계부들을 보고 준영이가 놀란 듯 했어요. 30년간 쓴 가계부라고 아빠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자 준영이는 정말 꼼꼼하게 쓰셨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준영이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5년간 지속된 수상한 지출, 숨겨진 통장들, 비밀 오피스텔까지.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준영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갑자기 준영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아빠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은 못 찾으셨냐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어보니 준영이가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아빠가 2년 전에 경기도에 땅을 샀는데 제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알고 있다고?
왜 준영이 명의로 샀냐고 물으니 아빠가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다며 나중에 자기에게 물려주실 거라고 하시면서라고 했어요. 세금 문제 아니면 재산 은닉?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니 2022년 초쯤이고 처음에는 작은 땅이었는데 작년에 추가로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준영이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준영이도 창수 씨의 재산 은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건 정말 몰랐다고. 단지 아빠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며느리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라고 물으니 준영이가 대답하지 못해서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서재로 가서 금고에서 부동산 계약서들을 가져왔어요. 준영이 앞에 펼쳐놓고 오피스텔 계약서도 아냐고 물었더니 준영이가 얼굴이 새파래지며 이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영이를 믿을 수 없었어요. 땅 구입만 알고 있고 오피스텔은 모른다고? 그런 말이 되나요?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하라고. 아빠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숨겨뒀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정말 땅 이야기밖에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를 치자 준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준영이도 아빠 편이구나. 어제 엄마를 의심하더니 사실은 너도 공범이었던 거라고 하니 공범이라니요. 저는 단지 그냥 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30년간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라고 하니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건 정말 몰랐다고 했지만 재산 은닉은 도왔잖아. 너 명의로 땅을 사는 걸 허락했잖아. 라고 하니 준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내 아들이 아들까지. 그 순간 정말로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배신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들마저 그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아빠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냥이라고 하려던 준영이에게 그냥 엄마보다 아빠가 더 중요했던 거지? 라고 하니 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는지 너도 알잖니? 아빠 뒷바라지 너희 키우기 시댁길까지 내가 뭘 더 해야 했니? 라고 하니 그건 그렇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무슨 아빠가 바람핀 게 엄마 잘못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일단 진정하라고. 아빠 오시면 직접 들어보자고 했지만 아빠는 안 온다고 이미 집 나갔다고 했어요. 준영이는 결국 대답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가보겠다고 해서요. 준영이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남편도 배신하고 아들도 배신하고 이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수연이뿐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창수 씨의 이혼 요구가 단순한 외도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이미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니까 저를 버리려는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30년간 모든 걸 기록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그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진짜 전쟁이야. 가족이 아니라 적으로 맞서는 거지. 그날 저녁 수연이에게 준영이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수연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창수와 준영이 vs 정숙과 수연이. 30년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여러분, 상편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 헌신한 여성이 남편의 배신을 발견하고
심지어 아들마저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편에서는 정숙이 어떻게 반격하고 법정에서 어떤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지 보여드릴게요. 옥덕방에서 들려드리는 여러분의 황혼 라디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하편도 기대해 주세요.